자, 오늘은 여기 있는 소파 부분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질 넣고 뭐 이런 과정들이 조금 필요하겠죠. 자, 이 소파는 두 가지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3D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적당한 걸로 가져다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보시면 여기 책장이니까 책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화병이라든지 이런 화분이라 그러죠. 화분이라든지 혹은 여기에 전등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이제 비로소 마무리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마무리하면 마무리가 조금 덜 된 느낌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전등이라든지 이런 화분이라든지 이런 책 같은 것들은 3D 웨어하우스에서 가져다가 뭐 마무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벽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천정 같은 부분들도 재질을 여러분들이 넣어 보시는데, 여기는 재질 가지고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러드리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죠. 파일 메뉴에 임포트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에 뭘 선택하면 돼요? JPG나 혹은 PNG를 선택하신 후 바로 이 부분, 여기를 텍스처를 선택하시면 재질 집어넣는 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매핑 소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유 폴더에 들어오시면 이제 매핑 소스라는 게 있는데, 이 매핑 소스에 보면 이렇게 제가 조금 넣어놨습니다.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넣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넣고 여기에 넣고 내가 이렇게 불러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를 바라보게 되면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포토샵에서 합성하는 겁니다. 이걸 렌더링한 다음에 포토샵으로 보내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합성하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제일 많이 쓰고 제일 깔끔하게 나와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요.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오는 거죠.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이동하기 어떤가요? 뒤에 배경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바로 이 방법. 이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뒤에다가 배경을 처리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마치 저기에 내가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어 있으니까, 배경이 되어 있으니까 배경 처리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맵을 쓴다는 건 단순히 재질을 보여주겠다가 아니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눈속임을 하겠다 이런 뜻도 돼요.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가 모델링을 하지 않고 눈속임으로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것. 그게 매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매핑의 의미가 돼 버립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제 소파를 만들 건데 평면도 있어야 되고 인면도 있어야 되고,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조금 감춰 봅시다.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들은 감추어 봅시다. 자, 이렇게요.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요 내용인 거죠. 보시면 평면, 인면, 측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면, 인면, 측면. 근데 여러분들 소파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생긴 소파가 없어요. 그래서 소파를 좀 적당히 디자인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파 디자인을 적당히 하셔야 돼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자, 보시죠. 자, 렉탱글.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이렇게 이동. 다시 선택하고 이동. 이렇게
소파를 만들고요. 다시 렉탱글 선택하고 이동하기. 다시 선택하고 이동하기. 다시 렉탱글. 아니, 라인을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분리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어디를 기준으로 할까요? 네, 여기를 기준으로 할까요? 이렇게 분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손잡이 부분, 등받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엉덩이 부분 해서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분리해 보시죠. 모델링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아주 많은 방법들이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일단 푸시앤풀로 50mm씩만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50mm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받침이요. 발통이라고 그러죠, 흔히들. 발통이 들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올려보시죠.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 여기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이 소파 부분이고 여기가 쿠션 부분이고. 자, 그러니까 올려보도록 하는데 올리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서 이렇게 맞춰보세요. 얼마 안 올라갈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대신에 이 아랫부분은 없앨 겁니다. 이렇게 푸시앤풀로 없앨 겁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부분은 없앨 겁니다. 이렇게 없애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만약에 안 예뻐지면 그건 우리가 다른 데가 또 특정이 됩니다.
그 작업하실 때는 옆에다가 이렇게 내가 모델링 해야 할 사진들을 옆에다 띄워놓고 작업하시면 좋아요. 실제로 3D Max나 아니면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아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 중에 뭐 이제 사람 캐릭터들을 움직이는 게임들 있잖아요. 뭐 3D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실제로 옆에 실물 모형을 두고 모델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머릿속에서 뚝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이렇게 가져오더라도 그러니까 스케치를 했으니까 옆에 이렇게 모형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형을 만들어 놓고 작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라고 이렇게 머릿속에서 뚝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고 저도 모니터가 두 개니까 옆에다가 얘를 띄워놓고 그래서 이제 모델링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렸던 게 대략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델링 할 때 잘 모르겠는데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옆에다 항상 띄워놓고 작업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소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보시면 이쪽엔 모양을 좀 달리 해보자고요. 자, 렉탱글 선택하고 이동하기. 다시 한번 선택하고 이동하기. 다시 라인. 다시 한번 라인. 다시 또 자, 그리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아요. 자, 50mm. 자, 똑같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요 높이는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다만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손잡이의 높이가 조금 낮죠. 그러니까 굳이 손잡이의 높이를 여기까지 이렇게 다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가운데를 지워버리면 어떤가요?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어졌나요? 이 상태에서 여기만 세 조각을 내놓으면 그리고 여기에 쿠션을 3개 놓으면 모양이 완성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조금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메이크 그룹 하시고, 자, 똑같이 얘네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얘네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때 여기서는 방향이 좀 달라지는 거죠. 로테이트, 원점, 0도 방향, 90도. 자, 이동하기. 다시 한번 또 이동하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얘네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뭐 크기는 대략 여러분들이 적당한 크기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곱하기 2개. 크네요. 그러면 줄여도 될 것 같네요. 스케일. 자, 적당히 주시고, 적당히 크기도 지정해 주시면 될 듯 하네요. 자, 이동하고, 로테이트하고. 자, 이때 로테이트 할 때는 적당히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제 적당히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것들 끄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만 켜서 봅시다. 그러면 마무리 하실 수 있겠죠. 자, 마무리 해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략적으로 모델링이 끝났어요. 그럼 여기에 뭐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조명을 집어넣어야 돼요. 재질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렌더링이라는 걸 해야 돼요. 우리가 렌더링,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을 뽑아내는 거, 익스포트의 2D 그래픽이라는 명령어로 이걸 뽑아낼 수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 지금 거실 투시도 PNG 파일로 제가 뽑아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뽑아내 봤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화면을 그대로 내보낸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사실감 있게 보기를 원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V-Ray라는 것이 전부 다 깔려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여기 주전자 그림 있고, 이렇게 주전자 그림 있고, 있는 이 아이콘, 당구공 그림 있는 이 아이콘들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확대해 볼게요. 이 아이콘들. 주전자 그림하고, 여기 당구공 그림하고, 파레트 그림 있는 거. 찾으셨나요? 그 중에 누구 쓸 거냐면, 요 파레트 그림 있는 거 쓸 겁니다. 아니, 요 당구공 그림을 쓸 겁니다. 이 당구공 그림을 누르시면 돼요. 요 명령, 정식 명칭은 Asset Editor라고 합니다. 조금 느려요. 이렇게 뜹니다. 자, 한번 띄워보시죠. 자, 이제 순서대로 보면, 요게 첫 번째 요 축구공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 있죠. 얘를 누르면 얘가 재질입니다. 얘가 재질이고, 그 다음에 요게 조명이고, 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기어 그림 있죠. 요 그림으로 넘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기어 그림 넘어 들어오시면 되겠고, 밑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화살표가 좌우에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이 왼쪽에 있는 얘는 재질입니다.
이건 매트리얼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재질이 주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했었죠. 그 두 번째 재질이 여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일단 이건 접고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들은 여기서부터 오른쪽 곳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엔진 있죠? 엔진 있죠? CPU로 계산할 거냐 아니면 GPU로 계산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자꾸 사라지냐? GPU로 계산할 거냐 CPU로 계산할 거냐 이해되시나요? GPU가 뭐냐면 우리가 CPU라는 게 있고요. 왜 그러냐? 그 다음에 GPU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중앙 연산 처리 장치. 얘는 그래픽 연산 처리 장치. 이해되셨나요? 센트럴 프로세서 유닛, 이게 CPU의 약자입니다. 주로 계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을 그려라 그러고 원을 그려라 시키면 누가 계산해요? CPU가 계산합니다. GPU는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그래픽 연산 처리 장치예요.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이걸 GPU라고 해요. 모든 컴퓨터에 다 GPU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픽 카드라는 것을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이 GPU라는 것이 같이 설치가 돼요. 그래픽 카드에 GPU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RTX라는 건 이 GPU를 이용해서 결과물을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CPU는 말 그대로 CPU만 가지고 쓰는 거고, 그러니까 CUDA라고 돼 있죠. 얘는 두 개 다 쓰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CPU를 이용해서 그냥 렌더링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퀄리티 보이시죠? 퀄리티 결과물이죠.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하이나 베리 하이 혹은 미디움이나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컴퓨터가 조금 이상하네. 뭐 땀시 이러지? 특별한 게 없는데.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 이런 부분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카메라도 있고 렌더 아웃풋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렌더 아웃풋이 보시면 이미지 위드하고 하이트가 나옵니다. 이미지의 크기예요. 저장될 이미지의 크기입니다. 요거를 조금 키워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024에 뭐 567 이거 아스펙트 레이소라고 하는, 즉 가로 세로 비율이죠. 이 비율에 따라서 여기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높이를 600으로 바꾸면 폭이 바뀌고, 폭을 1024로 바뀌면 높이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 자, 우리는 애니메이션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고, 여기 인바이런먼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가 많이 중요해요. 이 인바이런먼트 항목을 한번 켜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의 환경을 결정해 주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제 배경이란 뜻이죠. 배경은 스카이, 즉 하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 배경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밑에 보면 GI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세팅 값을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쪽에 안티 알리아싱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안티 알리아싱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얘가 뭐하고 충돌이 난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environment의 이 GI 값은 꼭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여기 안티알리아싱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안티알리아싱이라는 항목을 찾아보시면 여기 캔물롬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안티알리아싱이 뭐냐면 사선을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고, 이 중에 가장 또렷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요 캔물롬입니다.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오른편에 가면 여기 조절자가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 요 아래 항목이 조금 더 나옵니다. 여기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항목이 살아납니다. 요 값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요렇게요. 여기 안티알리싱 항목에 요거 캔물롬으로 바꾸시고,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여기 조절자가 있는데 얘를 누르시면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여기 주전자 그림 있죠. 이 주전자 그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렌더링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렌더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프로그레시브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 엔진은 CPU로 놓고 프로그레시브는 꺼주세요. 프로그레시브는 꺼주시고, 네. 엔바이러먼트의 GI는 켜주시고, 몇 가지 안 돼요. 원래 이 값을 0.01로 바꿉니다. 0.04가 아니고 0.01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퀄리티의 노이즈라는 항목을 이걸 0.04에서 0.01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안티알리싱 필터는 캔물롬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뭐 조금 더 준다 그러면 여기 디노이저라고 하는 항목을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디노이저, 노이즈를 제거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제거하는 방식이 Vray 방식으로 디노이저, 즉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원래는 여기도 바꾸는 게 좋아요. 지금 브라우트 포스하고 라이트 캐시 이렇게 두 가지 되어 있죠. 보통 프라이머리에 이리디언스 맵을 놓고 많이들 계산합니다. 여기 브라우트 포스하고 이리디언스 맵, 라이트 캐시 세 가지죠. 기본 값은 이렇게 브라우트 포스하고 라이트 캐시입니다. 근데 이걸 이리디언스 맵으로 바꿔주시면 좋아요. 이게 렌더링 속도가 조금 더 빨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대로 여기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굳이 체크할 필요는 없네요. 자, 렌더링. 그러면 자, 1차적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네모난 상자들이 이렇게 쭉 쫓아가고 있죠. 요걸 버켓이라고 합니다. 버켓 렌더라고 하는데, 이 렌더를 요 버켓 네모난 상자가 CPU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이 사각형이 다 끝나면 렌더링도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 렌더링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조도 계산하고, 한 번 전체 계산하고, 그 다음 마무리 계산하고, 다시 말하면 총 3번을 렌더링 합니다. 지금 총 3번째 렌더링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렌더링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문제가 뭐냐면 밖에는 충분히 밝은데 안에는 어둡죠. 근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안쪽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게 이제 늘 문제가 되는데, 원래는 여기 있는 이 카메라를 가지고 조절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이 카메라 값을 가지고 조절하는데, 오늘은 GI 값만 가지고 조절하겠습니다. GI 값을 높여 놓겠습니다. 원래 이 GI 값도 많이 바꾸지는 않는데 제가 GI 값만 20으로 올려버렸습니다. 다시 여기 주전자를 눌러보도록 하죠.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네. GI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의 약자로 그 광원에서 빛의 입자가 나오잖아요. 빛의 입자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있고 사물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빛의 입자가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러면서 사물에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는 흡수가 되고 일부는 튕겨나가겠죠. 이때 나오는 이 광원에서 나오는 이 첫 번째 빛을 프라이머리 라이트, 그 다음 얘를 세컨더리 레이라고 합니다. 튕겨나간 걸 세컨더리 레이라고 하는데 이 세컨더리 레이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세컨더리, 그 다음 서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걸 V레이라고 해요. 어떤가요? 아까에 비해서 확연히 많이 밝아졌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어떤가요? 바닥 부분들. 사실감 있는 질감 효과 표현된 거 보이시나요? 아까는 그냥 내가 준 재질만 이렇게 놓였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사진처럼 결과물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요걸 렌더링이라고 해요. 내가 모델링한 이것을 사진처럼 이렇게 결과물을 계산해 주는 것. 이걸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원래 스케치업에는 이 렌더 명령어가 없습니다. 렌더링이 안 돼요, 원래. 그래서 플러그인인 V레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계산합니다. 여러분들이 손대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값만 설명을 드렸어요. 프로그레시브 끄세요. 디노이저 켜세요. GI 값 켜세요. 그 다음 노이즈 리밋을 낮추세요. 그 다음 캐물럼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 앰비언트 어클루전 켜세요. 요 값입니다. 요 값만 체크해 놓으면 기본 값이기 때문에 금방 렌더링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바로 얘입니다. 이걸 포트폴리오로 들고 나가셔야 돼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면 이것만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세요. 얘로 대체할 건지 아니면 이걸로 대체할 건지 어떤가요? 얘로 대체하는 거하고 얘로 대체하는 거하고 어느 게 나을까요? 오른쪽에 나을까요? 왼쪽에 나을까요? 당연히 왼쪽에 나은 거죠. 지금 여기에 재질 효과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왔단 말이죠. 그죠? 만약에 여기에 재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반짝임이 들어가면 리플렉션이라 그래요. 반사 효과가 좀 더 들어가야 예뻐요. 저도 이제 초보 시절에 배웠던 건데 아무리 렌더링을 해도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야 반짝반짝한 게 이쁘지 않냐? 라고 힌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반짝거림을 조금 넣어봤더니 훨씬 이뻐 보이더라고요. 많이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뻐 보여요. 사람들이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리플렉션 효과를 조금씩 더 주게 돼요. 그럼 리플렉션, 그러니까 반사 효과를 주게 되면 훨씬 더 그럴싸하게 잡힐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 렌더링하는 자세한 명령어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뭘로 봐요? 바로 얘로 보셔야 돼요. 이걸로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